자, 북한이 이제 언제든지 공격하겠다는 그 명령을 내렸다는 건데 북한이 어제 미사일 2발 쐈잖아요. 그 미사일 2발의 거리나 방향 등등을 볼 때 첫 번째 타깃, 핵 공격을 한다면 부산항 또는 이런 대형 항구가 될 것 같다는 분석이 아주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까? 노동신문 오늘 보도가 아주 결정적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저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 제일 쉽습니다. 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과정하고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경쟁하면서 하는 무기 개발을 자세히 보시면 북한이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미국 칠함대가 중국 근처로 왔을 때 ASBM, 우리는 대함 탄도 미사일로 번역하는데 중국에서는 동풍 21D라고 하는 미사일을 개발했죠. 그래서 핵미사일을 바다로 쏴서 함대 상공에서 터지게 해서 그 미칠함대를 괴멸시키는 그런 이제 전대미문의 미사일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와 같은 작전을 북한이 하겠다. 그래서 현재 미칠함대의 기함인 지휘함인 존 스테니스함이 부산항으로 오는 것 같으니까 그쪽을 공격한다고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마 유사시가 되면은 진해 해군 부대로 들어올 겁니다. 진해를 때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공격을 하겠다. 그런 그렇게 우리가 풀이를 한 겁니다. 500km 정도니까 황주에서 쏘게 되면 부산이나 진해 정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2발 500km 동쪽으로 쐈던 것, 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거리를 보면 포항이나 부산처럼 유사시에 미군과 한미 합동 전력이 상륙하는 곳, 이런 곳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평택항도 뭐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당연합니다. 평택에도 가보면 우리가 유사시에 미군 전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광대하게 넓은 부지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곳을 사전에 타격합니다. 상륙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물자들이 오는 걸 괴멸시킴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전쟁을 못하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중국을 보면서 북한이 배운 거죠. 네, 실제로 노동신문에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노동신문 보도에서 좀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요. 남한의 어떤 특정 지역을 상대로 핵 공격을 하겠다. 우린 그런 훈련을 했다라고 직접 밝힌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제 그 새벽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이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알려졌는데 제가 보니까 제 주변의 분들이 별로 경각심을 안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ICBM도 쏘고 그랬지 않습니까? 10,000km 가는 미사일을 쏘고 그랬기 때문에 뭐 500km 가는 단거리 미사일 그건 대수롭게 여기던데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 더 위험한 건 바로 저 500km짜리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걸 북한이 확인한 거죠. 어제 우리가 실험한 거 그거 한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의 핵 항모를 핵 미사일로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었어라고 북한이 노동신문으로 직접 말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진 한 장 보셨으면 좋겠는데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이거를 북한이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를 했는지 뭐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정은이 있는 가운데 요 앞에 지도가 한 장이 있었거든요. 잘 읽어보면 전략군 화력 타격 계획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실수로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전에 미국 농구 선수 만났을 때는 코카콜라를 약간 옆에 놓은 사진을 찍고 미국하고 뭐 하자 그럴 때 매킨토시 컴퓨터를 옆에 살짝 놓고 하는 건데 저들은 저 사진을 통해서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정치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군이라고 하는 거는 저들이 얘기하는 화성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스쿼드에서부터 무수단까지의 그런 미사일을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전략군이 어디를 때릴 것이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곳을 때릴 수도 있고 상륙부대가 오는 때릴 수도 있고 그런 타격 계획을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만드는 것처럼 저렇게 하나의 사진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뭐 비행 궤적이 그려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시죠. 현재 바로 김정은 좌측에 있는 사람이 김낙겸 이 사람. 아니요, 바로 옆에. 이 사람이요. 국무김사. 대장입니다. 대장급이고 저 양반이 지금 전략군 사령관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제 김정은한테 타격 계획을 좀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렇게 했던 것 결국 우리 뜻을 좀 읽어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고 있는데 북한도 북한판 작전계획 5015 선제 타격이 있는 작전계획을 연습하겠다. 그런 의사표현입니다. 자, 이 화면에 궤적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전에 보이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진, 지금 화면은 이거죠? 이거는 2013년 얘기죠? 이미 북한이 비슷한 노출을 한 적이 있는데요. 3차 핵실험 직후입니다.
미국이 그때 B2 폭격기를 동원하고 해서 무력 시위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뭐 텍사스 어디 이렇게 좌표까지 찍은 그런 지도를 옆에 놓고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을 공개한 적이 있죠. 네. 똑같은 지금 플롯입니다. 네. 금방 화면을 막 지나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당시 사진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모습인데, 자, 그 당시 어떤 사진을 걸어놨길래 어떤 정보가 노출되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그 미국 본토의 지도입니다. 지도를 확대한 거고, 그때 당시에 제가 워싱턴에 있었는데, 워싱턴의 첫 해였는데, 네. 저 장면을 CNN이 굉장히 선정적으로 네. 계속 하루 종일 방송을 했어요. 네.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자가 미국의 본토에 지도를 걸어놓고 핵미사일로 타격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약간의 안보상업주의였는데 네. 그래서 저 영상 때문에 네. 북한의 그러니까 미국의 그냥 보통 사람들이 네. 야 도대체 김정은이 누군데 우리 본토를 핵으로 공격한다고 하느냐 저한테도 물어볼 정도로 상당히 미국인들이 김정은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탄도 미사일을 쭉 쏘는데 우리 이제 요격하겠다고 이제 종말 단계니까 쭉 올라갔다가 떨어진 단계에서 요격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사드부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요격하기 전 때문이겠지만 공중에서 터뜨리겠다, 특히 핵무기를 그런 의견도 내놨잖아요. 네, 공중에서 터뜨리는 거는 네. 피해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약 20kT짜리 정도면은 한 500m 상공에 터뜨리는 게 가장 피해 범위를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상공에 터뜨리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순항함 이런 소위 강습 상륙 선단 바로 상공에 터뜨려 가지고 네. 한꺼번에 선단 전체를 다 이렇게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상공에서 터뜨리면은 더 우리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방사능은 퍼지겠지만 이 폭발 이후에 있는 그 폭풍, 그건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다른가요? 미국의 함대라면은 이지스 구축함에서 SM-3가 있어서 네. 요격을 하는 걸로 판단되고요. 네. 지금 전 세계 무기 트렌드는 저렇게 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에다가 방점을 안 찍습니다. 그게 네. 소용이 없다라고 해서 미국도 포기하고 러시아도 포기하고 중국만 유일하게 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Anti-Ship Cruise Missile 그래서 배 한 대를 정확하게 맞추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성이라고 하는 미술이 있고 미국은 토마호크 같은 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저거는 무슨 얘기가 하면 기술적으로 함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빗 맞아도 한 방 이런 개념으로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는 핵 무기를 상공에서 터뜨려서 함대를 잡아보겠다는 개념인데 네. 쉽게 얘기하면 기술적으로 딸려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네. 저걸 쭉 보면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지금 남북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 개성공단 철수한 이후부터 치킨 게임인데 지금 김정일이 전혀 밀리지 않고 지금 한판 붙자는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지금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작전 계획까지 보여줬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 네.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자, 공중에 폭발시켜서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킨 것까지 다 계산하면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다 군에서 또 정보 당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궁금합니다. 알고 싶은데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지금쯤 말입니다. 네. 오페라 작전 기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퍼레이션 오페라. 이게 뭔가 하면 1981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라크란 나라, 프랑스란 나라가 참 재미있는데 프랑스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기술을 줘서 이스라엘이 라비하고 급기를 한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프랑스가 이라크에 G4 원자로를 제공해서 네. 오시라크의 원전을 지었습니다. 네. 그거를 이스라엘이 가서 때리는 게 오시라크 작전 계획, 작전 계획 네. 오페라인데 지금쯤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은 우리 군에서는 은밀하게든 뭐하든 네. 한번 한국판 오시라크 작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하고 있다고 믿고 계시겠죠? 아니, 저는 지금 우리 군부가 너무 순둥이라서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관진 실장이나 한민구 장관께서는 은밀한 지시를 내려서 지금 굉장히 지금 키 리졸브 연습하고 폴 이글 연습 때문에 바쁘겠지만 네. 한쪽에서는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만 미국도 움직이고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양한 소식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간첩 교육도 상점에서 시킨다는 것, 사이버 미인계도 한다는 것, 악성 코드도 이리저리 심는다는 것, 다양하게 봤는데, 정말
단단한 준비 말고는 다른 해법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